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업종 왜 오르는 걸까? 재료는 기사를 통해 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종목 이야기까지 알고 싶다 할 만한 해운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양지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저희가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상승길 열린 걸까요? 해운. 운송 관련한 종목이고요. 이 안에서도 저희가 해운주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선주만큼 각광받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오르는 이유가 뭘까 하고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 상승 배경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어제 펜오션하고 H&M 모두 6%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맞아요. 일단 상승의 어떤 계기가 된 것은 지난주 말에 컨테이너 운임지수인 SCFI가 상승한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주항로 중심으로 일단 운임이 많이 올랐습니다. 미서한 같은 경우는 15% 이상 상승을 했고요. 동항 같은 경우는 10%대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SCFI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미주항로의 운임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지난주 말에 미 서부항만의 항만 노조의 파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업 차질에 따라서 물량이 일단 처리가 많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물류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운임이 좀 상승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도 어쨌든 노조의 그 파업은 좀 이어질 걸로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운임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이슈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펜오션도 어제 이제 많이 올랐는데요. 맞아요. 그동안 또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5월 10일 이후로 한 1,600포인트에서 이제 1,000포인트 밑으로 이제 BDI가 하락했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이틀 동안 상승을 하면서 1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1,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부각이 되고 있고 일정 부분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안도 심리로 인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를만 해서 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일단 뭐 운임 지수가 올랐으니까 올랐는데요. 네.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는 조금 단기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고 벌크는 꾸준히 좀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지표, 운임지수가 올랐다라는 것을 점검을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HMM의 경우에는 현대 LNG 해운 인수전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또 호재로 작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호재도 있지만 좀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었던 게 HMM 지금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인수를 하게 되면 민영화 좀 더 미뤄지거나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던데 이거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갑자기 HMM이 현대LNG 인수전 참여하겠다고 네.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일단 뭐 인수 희망가는 한 3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가격이 이제 맞을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LNG는 과거에 이제 HMM이 매각한 네. 사업 부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 5천억 정도의 매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만약 3천억 주고 인수를 하게 된다면 LNG 선단하고 LPG 합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발주해 놓은 부분까지 하면 총 26척의 이제 가스 선단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업황이 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LNG 쪽 가스 선단을 확보한다면은 사업 포트폴리오 안정성 측면에서 좀 좋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산업은행이 일단 HMM 매각을 지금 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뚜렷한 인수 희망하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NG까지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이제 더해지게 된다면은 뭐 매각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HMM의 매각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한 가족이란 표현 써도 될까요? 네네. 원래 이 두 기업이 같은 가족 울타리 안에 있다가 헤어졌었는데 다시 가족이 되려는 이유는 뭐예요? 이 LNG 선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그 H&M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의 90%가 컨테이너에서 나오고 있고 벌크, 탱커하고 건화물 쪽에서 이제 1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워낙 이제 컨테이너 쪽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네.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인수를 추진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두 가지 이슈, 뭐 해상 운임 지표가 긍정적인 점, 그리고 또 방금 HMM 이슈까지 다뤄봤는데 이게 좀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었는데 단기적이라고 아까 답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완전히 추세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 어떤 포인트가 필요할지 예측해 본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해운주 전반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그 컨테이너하고 벌크를 좀 나눠 보셔야 된다고 어. 생각하는데요. 네. 컨테이너는 일단 2023년, 24년까지 공급 압력이 상당히 심합니다. 진짜 20년부터 22년까지 상당히 이제 컨테이너 선사들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발주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 그 발주해놓은 배들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쏟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는 지금 그렇게 좋은 뭐 상황이 아니고 네. 유럽이라든가 중국도 아직 뭐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된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릴 걸로 좀 보이고요. 반면 이제 건화물 해운은 사실 올해 상반기에 기대가 좀 많았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조강 생산의 증가 이런 네. 부분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등 중국의 어떤 산업 생산 지표들이 그렇게 뭐 예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하반기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내년도로 가면서 공급 압력이 상당히 이제 약해집니다. 내년도에 공급이 오히려 쇼티지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화물 쪽은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중국의 방금 말씀하신 리오프닝 기대감은 좀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이 재료는 완전히 소멸 이렇게 봐도 될까요? 소멸이라기보다는 좀 지연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뭐 일단 기다리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중국이 사실 뭐 소비 쪽은 좀 살아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조업 경기라든가 특히나 이제 부동산 쪽이 좀 살아나야 건화물 해운 쪽의 물동량 증가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좀 감지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국제 유가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우디가 감산을 하면서 상승 압력이 좀 커지고 있는 국제 유가입니다. 해운주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지 정리해 보면서 그 연관이 주가에 좀 긍정적일지까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뭐 운송업체라면은 당연히 유가랑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항공보다는 해운은 아무래도 연료 유류비의 그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감산을 지금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 2분기 들어서 벙커CU 가격이 그렇게 많이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1분기 때 벙커유 가격 대비 2분기 평균적으로 톤당 한 30불 정도 올라온 오. 상황인데요. 6월 초 들어서는 다시 1분기 수준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감산 논의가 좀 있었지만 저희 커머디티 담당자는 그렇게 유가가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유가가 주가의 어떤 발목을 잡는다 아니면 악재로 작용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를 저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쨌든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 들어서 꿈틀꿈틀하고 있고 이 안에 해운주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경기 민감주들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저점 수준인데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접근하면 좋을지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2분기하고 이제 하반기를 놓고 보면 조금 이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네. 2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해운 쪽은 사실 모멘텀이 조금 약한 상황이고요. 항공 같은 경우도 여객은 좀 좋아지고 있지만 화물 쪽 일드가 여전히 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라든가 아니면 해운주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오히려 1분기 때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 2분기에도 업황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고 생각되는 유군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유군주라고 한다면 현대글로비스하고 CJ 대한통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이요? 네.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보여줬었잖아요. 깜짝 실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맞아요. 네네. 그래서 2분기에도 좀 기대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1분기에 사실 영업이 990억을 실현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는 뭐 한 70억 정도 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안에 내면을 좀 들여다 본다면 사실 비용이 한 30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판관비 쪽에서 일회성으로 들어간 비용들도 있었고 경상적으로 늘어나는 비용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비용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2분기 때도 택배 단가의 그 인상 추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네. CA 비즈니스 쪽에서의 판가 인상 효과가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로 좀 보기 때문에 2분기에 YOY로 이제 이익이 증가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도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새롭게 이제 런칭한 네이버와 같이 하고 있는 오넷 서비스
도착 보장 서비스 이런 맞아요. 쪽에 물량이 더 늘어나 준다면은 실적에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유튜브 댓글이 있어서 남홍님께서 CJ 대한통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이 물량 많아지면은 택배 더 늦게 온다고 표현하십니다. 재밌어서 한번 공유해봤고요. 택배 또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온해 서비스까지 도입을 한 게 실적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항공주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화물 수요 줄고 중장기 회복도 더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일명 대형 항공사들입니다. 그런데 연휴나 좀 휴가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를 좀 회복의 기회로 볼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하세요? 예, 풀서비스 캐리어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 때 화물 감소, 매출 감소가 이제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2분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이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관련한 승인 심사에서 약간 네. 노이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휴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항공기 가격, 티켓 가격이 워낙 높습니다.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여객 부문에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접근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한 7월 정도, 7월 말에서 8월 초쯤 풀서비스 캐리어 대한항공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합병 관련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합병이 성공해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항공 모멘텀으로 이 합병 이슈 유효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합병 승인이 난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거나 네.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적이나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좀 기대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비용 항공사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서는 좀 투자하기 좋은 그런 종목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LCC 중에서는 진에어를 가장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진에어. 상황이고요. 네, 일단 1분기 실적에서도 보여줬지만 네. 가장 높은 수익성을 지금 보여주는 상태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제주항공이라든가 티웨이 같은 경우는 같이 좋아집니다. 같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네. 코로나 국면에서 발행했던 상한 우선주라든가 아니면 영구 전환사채 이런 부분들이 일단 오버행 이슈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버행 때문에 사실 기관들이 좀 접근을 꺼려하고 있는 면도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물량 부담이 없는 네. 진에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에어의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부진했었어요. 실적에 비하면요. 네네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세요? 안타깝습니다. 네. 예, 실적 서프라이즈 나와서 주가가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대감은 정말 네, 컸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1분기를 피크로 티켓 가격이 LCC들의 네. 저비용 항공사들이 주력 노선으로 하고 있는 일본이나 동남아 쪽의 티켓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우려. 그래서 이렇게 티켓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의 이익 체력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일드가 많이 빠질 텐데 그 빠진 일드 상황에서의 이익 체력을 확인하고 그 실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순위인가를 판단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이긴 하지만은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8월 초 8월 초요? 예, 8월 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될 걸로 좀 보이고 네. 3분기 성수기의 어떤 수요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좀 소외감 있는 제주항공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방송에서 제주항공 이야기는 잘 언급이 안 돼요. 네. 일단 제주항공은 그 LCC 중에서는 가장 기재를 많이 갖고 있고 네. 1분기 때도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공급을 많이 하면서 티켓을 다른 항공사 대비 조금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드가 진에어 대비해서 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2분기, 3분기에도 이제 같은 흐름을 보일 텐데 제 생각에는 제주항공은 중국 노선이 좀 정상화되면 네.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항공은 전환사채, 전환사채가 보통 전환된 게 이제 전환가가 13,7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 550만 주에 달하는 그 물량이 좀 해소가 돼야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화물 쪽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화물 쪽 저가항공사들도 좀 발을 디디려고 한다는 소식이 기사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저비용항공사들이 화물 섹터로 진입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이 시장을 좀 나눠 먹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화물 쪽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한항공이 23대의 이제 화물기를 운행하고 있고 화물 전용기를 그리고 아시아나가 한 11대 정도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CC들은 화물 전용기가 없고 네. 사실 소형기 주로 이제 737이랑 320 기종을 오퍼레이팅 하다 보니까 화물을 실을 만한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330이라든가 777을 통해서 벨리 스페이스를 이용한 화물 운반에 나서고 있고 일부 항공사들은 화물기 발주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한두 대 정도 발주에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그런 네트워크에 사실 경쟁 상대로 나서기는 좀 어려울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공, 운송, 해운 이쪽에서 저희가 투자한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2분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육상 운송, 네. 현대글로비스, 대한통운 그리고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패너션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3분기부터는 이제 대한항공도 관심에 두셔도 될 네.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원과 함께 시장 흐름과 함께 해운주, 항공주까지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